전화 논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 통화의 진실은? 이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뭔가 암초를 만난 듯해 보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요. 강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통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강용석 이제 후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강용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예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그런데 원래는 이 강용석 후보가 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죠. 복당 신청도 그쵸. 했었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사이도 좋진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어떤 본인의 의원직을 던지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민주당에선 김동연 그리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후보가 자기도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럼 표가 아무래도 분산이 되죠.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적을 두었던 전직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한 6일 이때는 당선인 신분입니다. 네.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밤에 전화를 해서 아니 지금 김은혜 후보를 도와줘도 부족할 마당에 왜 화력을 김동연 후보가 아닌 김은혜 후보에게 집중하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강용석 후보의 뭐 어떻게 보면 폭로 내용입니다. 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 관련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뭐 재차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냐? 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수행할 의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립 의무를 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냐 법리적인 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 후보 측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나는 통화 기록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던 건데 사실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뭐 사실상의 폭로를 하니까 좀 대통령실이 난감해졌겠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공세도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좀 이어지니까 해명을 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네. 강용석 후보는 사실 내가 통화 기록도 이게 언제, 그러니까 6일 밤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잖아요. 6일 밤에 그리고 그 대화 내용까지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통화 기록, 왜냐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 녹음은 안 하더라도 이게 다 남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또 맞서면서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게 뭐 이 대통령실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강용석 후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좀 혼란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논란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최근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알려졌던 건 대통령실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한 적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어제 5.18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이때 특별 열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의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 부분이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강용석 후보랑 연수원 동기인 건 맞지만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진 않다. 그냥 연수원도 이제 조로 모듬을 나누는데 그렇죠.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용석, 이제 윤석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최근에 전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여러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내가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또 대통령이 같이 탑승했던 의원들 등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측 크게 반발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언급해드린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 의무를
해태했다, 위반했고 이거 불법행위 넘어서서 이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소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0일 취임을 하기 전에 신분이어서 그렇죠. 네, 당선인이라서 이걸 공무원의 범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최근 이 중앙선거위원장, 관리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학 이 위원장이 이제 되셨는데 대법관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형사적으로 문제 삼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다만 네. 근데 왜 고소까지 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받지 않더라도 당선인 신분이란 건 사실 정말 며칠 뒤면은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했다.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강용석 후보도 고소를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른바 팔아서 본인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이 공직선거법에는 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길 그렇죠.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걸 좀 규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용석 후보도 같이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모양새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한쪽은 이렇게 통화를 했다. 굉장히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정말 사석에서 오간 이야기에서도 아,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또 생각을 밝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설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를 했겠냐.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는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전제를 깐 어떤 언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사실상 특정 당적을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뭐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대통령 신분이어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유세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히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건 법률 위반을 떠나서 이 선거의 중립이라는 부분을 좀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제 감사의 의미를 좀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전국을 또 순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또 선거법 위반 아니냐, 사실상의 선거운동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또 있기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좀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고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굉장히 좀 정치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이제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국을 돌면서 옆에 이 지자체 해당 그 지역구에 또 출마를 하신 분들을 대동하고 이 시민분들을 만나고 대통령으로 이제 뽑아준 거에 대한 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어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아 이거 너무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딱 떨어지게 문제 삼지는 못하더라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뭐 협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같이 공조하는 모습을 뭐 어제 5.18 이 추념식에서는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이런 정치적으로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정말 많이 좁히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급기야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또 소환이 되기도 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출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발언이 내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를 내가 그렇죠. 좀 호소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당시 야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느냐. 이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고 이거 대통령으로서 결격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수위 높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게 만약에 선거 개입이라고까지 하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사실 선거법에는 이게 위반 사안으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좀 뭉뚱그려서 뭐 열린우리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 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던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을 때 그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 그대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지금 행위는 정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의견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이제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설마 거짓말했을 것 같진 않다라고 또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강용석 후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일자랑 뭐 시간,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 이걸 뭐 설마 지어내겠어? 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진중권 작가처럼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같지 않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설마 대통령이 거짓말하겠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통화 녹음을 자기는 다 한다라는 게 좀 알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이걸 음성을 풀어주는 앱에 이렇게 맡겨서 그것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준석 대표는 진짜 다 녹음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진중권 작가 말에 따르면 강용석 후보도 이 녹음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자동적으로 일부러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앱을 깔아서 그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강용석 후보는 자동 이런 녹음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 자기 말이 진실이라면 이걸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대로 공개하면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금세 드러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강용석 후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또 진중권 작가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추측과 또 진실 공방 속에서 강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더 이상 진실 공방을 벌이지 않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네. 내놨는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 발 물러서면서도 내 말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쵸. 내 말이 맞고 그때 뭐 통화 내역이 있었던 건 맞지만 더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사실 최근의 입장 선회인데 아무래도 강용석 후보가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지금 강용석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정말 승리할 걸 장담하고 나온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전망이 많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의 복당 그리고 공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차기 뭐 이를테면 2년 후에 치러질 총선 같은 것을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아서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상 별거 아닌 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도 강용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맞다라고 관철이 된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만 안겨주는 꼴이니까 복당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게 과연 될까라고 싶은 게 좀 앙숙관계로 알려진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강용석 후보가 오히려. 근데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하면 이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고소를 또 한 거죠.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는 게 또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그렇죠. 강용석 후보의 몫으로 남게 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참 석연치 않은 입장 표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좀 구체적이라고 해서 이 강용석 후보의 말을 완전 거짓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상세하게는 거짓말을 지어내기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더라도 좀 인정되는 통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주 정권의 극 초반부에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의심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불거졌다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고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